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 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자, 먼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정리하고 갈까요? 네,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오후 7시 25분께부터 7시 37분께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금 미사일의 자세한 재원 분석하고 있는데요. 12분간 각각 780여 킬로미터 정도를 비행한 뒤에 동해상에 떨어졌는데 일본 방위성은 지금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발사는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우주발사체 쏜 지는 15일 만이고요. 고체 연료로 사용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8형 발사한 지는 63일 만입니다. 북한 왜 이렇게 또 도발을 감행했을까요? 지금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달 25일부터 어제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한미 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반발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 어제는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이기도 했고요. 또 어제 훈련은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 국가급 훈련으로 치러졌고 윤 대통령이 훈련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대입 수학능력 시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지시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렇게 수능 출제 방향에 대해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걸 더 보충하기 위해서 이 사교육을 찾는 건 막기가 어렵지만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또 최근에 사교육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윤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 방안 강력 추진을 주문하고 또 그 일환으로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그것이 사실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면서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수업 잘 받은 사람이 수능 잘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니까 자, 그 말은 이른바 물수능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들 입시업체들이 많이 하던데요. 네, 수능을 지금 5개월여 앞두고 나온 이런 발언 때문에 파장이 큰데요. 사실상 기존 수능보다 쉽게 출제하라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이 되면서 올해 수능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수능이 되지는 않을까, 수능이 전체적으로 너무 쉬워져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오늘 오전에 서면 브리핑 통해서 재차 입장을 밝혔는데 윤 대통령은 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밝혔다고 전한 건데요. 이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다. 이 표현은 어제 브리핑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네,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 중심에서 나오고 그리고 또 아주 어렵지 않게 문제를 내달라 이런 주문인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교육부의 대입국장이요 전격 교체가 됐어요. 그럼 참 이거 뒷말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네, 오늘 대학 입시를 담당했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 대기 발령 조치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수능 등 대학 입학 전형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입니다. 교육부는 대입을 담당하는 과장이나 국장은 중요 보직으로 꼽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인사이동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윤 대통령은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칠 수 있는 이 문제, 출제, 일찌감치 지시를 했는데 지난 6월 수능 모의고사가 계획만큼 쉽게 출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물은 인사조치로 풀이가 되고요.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조금 전에 내놨는데 이번 인사조치가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오늘 경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와 관련해서 몇 달간 지시하고 장관도 이에 따라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버티고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대신 이 자리에는 신민철 디지털 교육기획관이 임명됐습니다. 이른바 뭐 9평 6평 할 때 6평 네, 얘기를 그렇습니다. 한 거군요. 뭐 잘 아시겠지만 교육부의 대학실 또 그중에서 또 대학국장이 바뀌었으니까 정말 핵심 보직인데 바뀌어서 많은 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한번 정리해보고 갈까요? 네, 노조 측 조합원 측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예. 대법원 3부가 어제 현대자동차가 전국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예. 이 조합원들이 지난 2010년 11월에서 12월에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해서 울산 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는데 이에 현대차가 278시간 동안 공정이 중단됐고 총 271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 파업 참여자들을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예. 1, 2심은 조합원들이 이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 행위에 참여한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은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일반 조합원에게 노조와 같은 수준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시했고요. 노동자의 불법 행위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라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낸 겁니다. 이는 현행법상 공동 불법 행위의 원칙 그러니까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개별 책임의 비율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반하는 그런 판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때 주체별로 책임 정도를 제한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쟁점과 내용이 유사한 판결에 대한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 뒤집어진 거군요. 자, 이런 법원의 판단에 대한 산업계 그리고 뭐 당사자가 될 겁니다. 현대자동차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네, 현대차 측은 대법원 판결 아쉽게 생각한다. 그리고 산업계에 미칠 파장도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예. 파기환송심에서 잘 대응하겠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비판이 거센데요. 불법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이 힘들어서 파업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예.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내고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서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고 전국 경제인 연합회도 향후에 개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공동 불법 행위로부터 피해자의 보호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셨지만 지금 노란봉투법 그 논쟁도 지금 뜨거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 만큼 여야의 반응 완전히 다를 거다. 저는 그런 예상하게 되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대법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이 국회까지 기만한 격인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법원 판결은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법을 죽인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고요.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노란봉투법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법원이 먼저 나서서 인정한 셈이다.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스스로 사법부의 문턱을 넘어 입법부의 영역을 침탈했다. 이렇게 강하게 맹비난했습니다. 반면에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안 야권 전혀 다른 반응 보이고 있는데 예. 민주당의 강선우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방지하며 합법 노조활동 보장법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예. 이제라도 정부 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의당의 이은주 원내수석 부대표도 노란봉투법 이번 판결을 법률안으로 옮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근거 없는 거부권 행사야말로 법원의 판례를 부정하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네. 저 요즘 저출생이요 이게 사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한수학 스타 강사라고 하더라고요. 저출생의 원인으로 인스타그램을 꼽아서 지금
눈길 모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이 수학 예. 1타 강사 정승재 강사의 강의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승재 씨. 이 저출생 문제 원인으로 인스타그램을 꼽습니다. 예. 예전에는 그때는 다 못 살았는데 아기는 많이 낳았다. 지금은 다 잘 사는데 왜 아기를 낳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인스타그램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그 이유가 뭔가 살펴봤더니 예. 인스타그램을 보면 남들이 나보다 형편이 더 좋은 것으로 자꾸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인스타그램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가식이고 거짓인데 예. 보통은 사진을 찍을 때만 웃고 나면 시무룩해지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다 보면 예.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아이를 낳아도 잘 못 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꼬집은 겁니다. 결론은 인스타그램을 믿지 말자. 인스타그램 없던 시절이 최고의 시절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셀카 찍을 때만 서로 웃어주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러지 않는다. 보여주기식 보여주기식. 인스타그램의 폐해를 지적했습니다. 예.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요? 예. 저도 인스타그램에 슬프고 힘든 건 올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는데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제가 저는 좀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대체로 공감하는 반응입니다. 오마카세나 골프, 호텔 바캉스 같은 몇십만 원 하는 거 인스타그램 보면 남들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못하는 것 같아서 이 평균의 삶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스스로가 불쌍해진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 인스타를 믿지 말자 공감하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예. 재밌는 반응도 있었는데 말씀해 주시죠. 수학에 이어서 인생까지 알려주는 참 선생이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어요, 김영민 아나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